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1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 이야기 기대할게요. 청취율 96.3이 될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1000회까지 쭉쭉 가자! 화이팅!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는 2023년 4월 3일 첫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죠. 떨리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다 보니 드디어 오늘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자축하고 싶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시간을 행복학교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고민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 평생 꿈꾼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던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던가? 마침 최근에 혁신학교 졸업생을 취재하며 기사로 쓰고 계신 분이 계시더군요. 이분을 모시고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그게 딱 행복학교 1주년 축하로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죠. 전국을 누비시고 다니시는 분. 4월 2일 오늘은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어보며 혁신학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루시 플라워링 듣고 왔습니다. 4월은 개화의 계절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란 얘기죠. 이 자리에 차원 기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차원 기자님 본인 소개 좀 부탁할까요? 그 전에 우리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가 방송 1주년이 되었거든요. 축하 인사도 좀 건네주시고요. 네, 교육언론청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쓰는 차원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에 차원 기자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1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기 전에 저도 팟빵에서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요. 아주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더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네. 기자가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저 6학년 때 학급신문을 만들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도 혁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은빛초등학교라고 하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데를 나왔는데 그때 너무 신문을 잘 만들어서 다들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문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한번 기자가 돼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대학교 과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NGO 신문에서 22년부터 일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뉴스에도 쓰고 여기 교육언론창에도 쓰고 이렇게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도하신 여러 기사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터뷰 시리즈를 많이 했어요. 그 한국 NGO 신문에서도 NGO 피플이라고 하는 그 NGO 대표들이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했었고 오마이뉴스에서도 이제 이슈가 생기면 저한테 인터뷰를 부탁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이슈 시리즈에도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 그 노하우들이 다 담긴 게 지금 제가 연재하고 있는 이 혁신학교 졸업생 인터뷰 시리즈거든요. 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 인터뷰 시리즈가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많이 남고 앞으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사로 다루거나 또는 이제 다루고 싶은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교육 문제도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다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다 너무 좋아하고 또 잘 알기도 하고 해서요. 나중에 또 월급 받는 기자가 되면 또 출입처도 생기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어떤 분야에서든지 항상 좋은 기사 많이 쓰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차원 기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제가 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일단 젊습니다. 젊고요. 정말 그 잘생기셨고 아주 그 듬직한 그러한 젊은이입니다. 우리 이런 젊은이들이 자꾸 자라나는 그런 미래 사회가 돼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학교 졸업생들 취재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요즘 기자님이 교육언론 창에 쓰고 계신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죠. 모두 19명의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요? 네, 이게 우연히 기획이 된 건데요. 작년 11월에 그 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평학이라는 그 학부모 단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후원 주점에서 저희 창의 윤두현, 윤근혁 기자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랑 그다음에 도서출판 살림터 네. 정광혜 대표님 그리고 강민정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만 비서관 저랑 또 친한데요. 저보다 한 살 동생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2001년생인데 이 친구는 네. 같이 만나서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혁신학교 졸업생들이 저랑 김아이도 그렇고 이제 다 청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혁신학교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혁신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자고 그 자리에서 책까지. 네, 그 예. 출판사 대표님도 계셨으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근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예, 그렇죠. 많이 있는데 또 예. 톡방이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저희가 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네. 거죠. 예, 그래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실무 회의를 저희 5명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참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사로 쓰고 또 책까지 만들어내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네. 하니까 기대도 상당히 이제 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인터뷰 대상자가 아무래도 혁신학교 졸업생들이고 그러면 이제 20대 중반 그렇죠. 그런 네.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섭외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섭외는 어떻게 했고 또 취재해서 만나는 것도 보통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말씀대로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이가 고생을 정말 아이고. 많이 했고요. 교육청마다 다 전화를 돌려서요. 우리 예, 혁신학교 예. 졸업생들 중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그 하면 좀 찾아달라 네, 이렇게 네, 해서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님들하고 또 각 지역의 장학관님들 도움을 저희가 받아서 네, 네, 그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역을 그렇죠. 다양하게 분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각 지역에서 한 명씩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섭외를 한 다음에 저희 기자 3명이서 각자 나눠서 각 지역으로 가서 지금 만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언론창에 계신 세 분의 기자님들이 19분을 다들 이제 나누어서 네. 그렇게 취재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네. 예. 상당히 이제 이 분들의 어떤 삶, 그 청년들의 어떤 삶이기도 하지만 혁신학교를 졸업한 여기 어떤 방점이 찍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 청년 취업 참 걱정이 많은데요. 취업도 좀 잘 되고 청년들의 삶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교육은 결국 졸업생들의 삶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려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가 2009년에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본격적인 평가를 받기는 참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혁신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일 텐데요. 어떤 인터뷰를 하시면서 주로 어떤 점을 살펴보시는지요? 그렇죠. 저희 기획 의도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디어가 청년들을 다룰 때 입시에 성공한 그렇죠. 사례를 다루거나 네.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자 기사 수백 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청년 창업가 돈 많이 벌었다 이제 이런 네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다수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맞아요. 다수는 아닌데 그렇죠. 너무 과대 대표되고 있다라는 음. 문제의식이 저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의 기사를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혁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다루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뭐 대단한 사람들을 섭외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혁신학교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요. 그 유퀴즈에서도 지금은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일반 시민들 맞아요, 이렇게 인터뷰 근데 그게 또 감동을 주고 또 그런 그렇죠. 점들이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만나서 다 제 또래들이다 보니까 즐겁게 얘기하고 친해지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세상에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사를 보면 첫 번째 기사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들이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상당히 이제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뭐 의대가 어떻다, 그렇죠. 수능 최고가 네. 어떻다 이런 쪽에만 좀 신경이 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물론 훌륭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이런 경향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예, 저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특히 성공이라고 굳이 말을 해야 될까 싶지만 그래도 이 성공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렇죠. 성공이 뭘까? 저는 성공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괴로움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혁신학교 졸업생들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혁신학교에서 내가 배웠던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내 삶의 중요한 가치도 바로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혁신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좀 이전 학교들에서 많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군대식 문화라든가 옛날에 저도 영화 말죽거리 장에서 보면 정말 학교가 저런 시절이 있었다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축제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학칙을 직접 만드는 학교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거치면서 자율성을 많이 얻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지금 삶에서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에 대해 굉장히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내 생각과 고민과 나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네네네. 중요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었는데 떡볶이 먹고 싶어서 사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뭔가를 뭘 좋아하는지는 알고 그거를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성공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 기자님도 좀 젊으신 그러한 분인데 만나면 상당히 이야기가 잘 통하는
같이 젊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잘 통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분들이 이제 만났던 그 분들이 혁신학교를 다녔던 그 시기에 좋은 점은 이런 것이었고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 것은 또 무엇인가? 어떤 점을 말씀하시던가요? 아쉬운 점은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딱 1년만 학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고3이 되면은 학교가 좀 혁신학교 같지 않아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시 위주. 그렇죠. 결국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 교육이 가진 한계이기도 한데요. 결국 사회가 이 불평등한 사회가 그대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임금 격차가 그대로면은 우리가 뭐 수능을 아예 폐지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순으로라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서열화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럼 또 달리기 학원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혁신학교라고 해서 이 서열화된 대학, 엄청난 임금 격차의 사회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또 던져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3학년이 되면은 말씀하신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1, 2학년 때는 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기사에도 얘기가 꽤 자세히 나와요. 박재욱 주로서의 입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네, 강호달님의 꼭 안아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혁신학교 인터뷰 이렇게 쭉 졸업생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19분이나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가장 기억나는 졸업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누군지. 예. 제가 지금까지 총 7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뽑는 건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운 일인데 유독 이력이 참 눈에 띄고 저랑도 잘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이주영 졸업생인데요. 요 기사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번 주 주말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도 저보다 한 살 어린 2001년생 친구인데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 학생연대라고 노학연대라고 대학에 있어요. 그 대학에는 청소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근데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시고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노조법 2, 3조 대우조선 희망버스 또 대학생 현장 실습 이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법한 이런 시민사회 운동에도 다 역할을 중요한 실무를 맡았던 친구인데요. 사실 우리 나이 때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대학도 또 이쪽에선 성골로 불리는 우리 성공회대학교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예. 다니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이거 인터뷰 한 날에도 저희가 요즘 토요일 날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집회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 하는 날 이 친구가 이거 촬영을 하러 간다길래 그 촬영해서 그러면 어떤 게 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요. 그거를 또 한다길래 저도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이 친구가 촬영하는 거 제가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집회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바쁜 젊은이들의 일상이 잘 그렇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집단학살 그 긴급행동을 촬영을 하고 또 그 촬영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제 기사에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도 정말 기사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저기 그 우리 차원 기자님이 썼던 그 기사들이 상당히 다
제가 느꼈던 것은 그래요. 이건 정말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졸업생들은 그렇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님께서는 혁신학교 뭐 1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1년 말고요. 네. 혁신학교가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는지. 네. 혁신학교가 지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신규 지정이 중단되거나 또 연장 안 된 경우들도 제 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 네네.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성과 다양성인데요. 이제 학교가 예전처럼 획일화된 목표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도 성장만 할 수 있으면 사람 몇 명 죽어도 상관없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고속도로 만들다가 사람 죽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게 혁신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기자님 개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젊은이들,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저희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고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이대남들이라 그렇죠. 예. 네네. 뭐 이런 얘기할 친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놀랍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한 가지만 더 네네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전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교육이 음. 제가 없어져야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제가 좀 더 못해야 내가 쟤를 밟고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사회다 예, 보니까 예. 그렇게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어쩌면 해요. 그것이 더 당연한 그렇죠. 것일 수 있다. 예, 이 신자유주의를 체화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좀 교육도 바뀌고 해야지. 또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해야 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누르고 밟고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이죠. 네. 더구나 네, 우리가 인구가 자꾸 출생 인구가 줄어든다 하면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그러한 생명인데 그렇죠. 누가 누구를 밟고 뭐 누르고 그렇게 갑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또 나를 누르려고 할 텐데. 그렇죠. 하여튼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네요. 네.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탁 나타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네.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야말로 정말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천천히 좀 이렇게 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너무 급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10대들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이런 그 교육적인 모습이 좀 보여서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모습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청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런 점에서 이 기획 기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책으로 맞습니다. 발간할 네.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 요즘에 시리즈 기사를 묶어서 또 책으로 많이 출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연재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이들 네네. 본인들이 또
자기만의 얘기를 또 쓰는 글을 묶어서 네. 도서출판 살림터에서 책을 출판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네네.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 학교들 도서관에 이 책들이 한 권씩 꽂혀서 저희 후배님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나도 이런 것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내 생각은 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책이 잘 되면 북콘서트도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좋죠. 원대한 네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있네요. 그러면 이 우연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네.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 도서출판 살림터 관계자도 있었던 건가요? 네, 정강일 대표님 또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혁신학교를 위한 자리였네요. 그렇죠. 저 평화계는 그죠? 또 혁신학교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이 그렇게 딱 한 테이블에 앉게 돼서 또 바로 또 혁신학교 얘기가 나오고 또 이 기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19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일차적으로 담기게 되는 거고 혹시 또 그 추후에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예, 1권이 잘 되면요. 또 네네. 2권에도 또 속편도 저희가 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구성에 네네.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 이주민 이런 소수자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싶었는데 노력을 해봤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지금도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 책이 잘 되면 폭넓게 저희가 모셔서 그런 혁신학교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을 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잘 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나왔으면 젊은이가 쓰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네. 이러한 부분이라서 꼭 나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네. 그러한 책이 되겠다 싶네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들 많이 네, 갖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실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네. 한번 처지면 삶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이 더구나 우리 10대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혹시 우리 기자님께서 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힘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는 글쎄 우리 사회가 네네. 사실 이게 정말 아쉬운 현실,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무리 빛이 많고 사업을 말아먹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한번 망하면 삶이 끝나기도 하는 게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못 봐도 누구는 괜찮죠. 집에 돈이 있어서 재수하면 되니까요. 근데 몇 번씩 해도 괜찮고. 그렇죠. 예. 구수해도 되고 어떤 분.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이런 사회를 좀 우리가 같이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이 되는 사회 구성원 안전망.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게 그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윤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무지의 베일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지금 같은 불평등을 꿈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평등한 세상을 꿈꿔 나가고 그렇게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요즘
외제차 타고 맞아요. 어디서 고속도로 쓰고 있죠. 달리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그분은 고속도로 달리셔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우리의 길은 많이 어렵죠. 그렇죠. 지금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넘어져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넘어져도 괜찮은, 정말 넘어져도 괜찮은 그러한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교육의 구조가, 사회의 구조가 넘어지면 짓밟아 버리는 그렇죠. 이러한 사회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 차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어져도 괜찮은 그러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가 꿈꾸었던 학교의 모습도 이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학교 모습,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학교를 꿈꾸었던 것인데 한 줄로 세우자라는 것에 조금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자꾸 이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행복학교 청취자, 이 행복학교 그러는데 저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줄여서 네, 네. 행복학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우리 행복학교 청취자들께 끝 인사 나누어 주시죠. 네, 우리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육언론창 공동기획 혁신학교 졸업생 인터뷰 시리즈 많이, 그리고 출판제 책도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책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때는 말씀도. 굉장히 유명해져서 우리가 요청해도 안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사위 지기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저를 이렇게 라디오에 데뷔를 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1순위로 제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우리 차원 기자님께서 지금 꿈꾸고 있는 세상, 그리고 또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책이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1주년을) 맞아 행복학교 문을 열어주신 수원 공동체 라디오 유소희 김정희 님이 축하 메시지를 제작해 주셨고요. 전근영 님은 방송 1주년을 축하하며 한결같이 달려오신 멋짐을 응원한다고 하셨네요. 장준걸 님은 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일부만 말씀드리면 1년간 나누셨을 많은 삶의 이야기와 앞으로 만날 삶의 이야기가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멋진 상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행복학교 더 열심히 잘 꾸려갈게요. 이분들께는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원 기자님과 혁신학교 졸업생 취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만 쉽게 위로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삶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새기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혁신 교육을 하기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정은의 너에게 보내드리면서 행복학교 1주년 기념방송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동현입니다. 또 오실 거죠?